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 이슈에서 한인사회가 허탈한 한 주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는 연설 반대보다는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속은 했지만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다는 드블라주오 시장의 말이었는데요. 공립학교 설 휴교일이 당분간은 요원해지면서 한인사회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등록된 뉴욕 한인회관 관리인의 명의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갑작스런 자료 수정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등록된 뉴욕 한인회관의 자료가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애초 민승기 회장과 민경인 회관관리과장이 뉴욕 한인회관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였는데 검찰이 회관 매각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는 편지가 발송된 후 회관관리인이 한창현 32대 회장과 한홍식 32대 회관관리위원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저께부로 이제 이게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등록 일자는 2월 16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꿨는데 헤드오피서가 2년 전에 임기가 끝난 한창현 회장으로 돌아가 있고요. 2월 16일 이전까지 아마 한창현 회장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오피서를 당시 회관관리위원장이었던 한홍식 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자료에 따르면 민승기 회장과 민경인 과장이 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3월 25일 자료에는 한창현 회장과 한홍식 위원장이 관리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임기가 끝난 지 2년이나 지난 한창현 전 회장 등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추측컨대 그저께 그러니까 24일 날 검찰로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그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이 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거 뉴욕 한인회가 했다는 일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이 좀 벌어져서. 한편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총회에 민승기 회장과 유창원 이사장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두 사람이 직접 총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대해 조만간 조사가 시작됩니다. 뉴욕주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본격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고발을 접수한 주 검찰은 23일 협의회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사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 김석주 의장은 구두로 접수된 고발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검찰이 이번 사태를 형사사건으로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역대 회장단이 개입돼 있는 것이 대중에게 공개돼도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승기 한인 회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유도영 간사는 아직 검찰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대 회장단은 민 회장 탄핵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 회장 측은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범동포 미래 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7대 뉴저지 한인회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박은님 전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돼 사상 처음 여성 뉴저지 한인 회장이 됐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27대 회장에 박은림 씨가 당선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박 당선자는 앞으로 인수인계를 마친 뒤 2년간 한인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후보가 없어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라 직무대행이 후보를 추천하고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새 회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원조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은림 당선자는 지난 2005년부터 한인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봉사해 왔으며 10년 이상 팰리세이즈팍 한인 학부모 회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박 당선자는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 지난 1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에 자리를 맡게 됐다며 임기가 끝날 때쯤엔 한인들의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내실을 다지고 화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이슨 킴 부시장이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부시장직에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철 시 의원이 새 부시장 물망에 올랐지만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철 시 의원은 어제 지난 4년간 재직한 김 부시장 후임으로 타운 정부가 자신을 새 부시장으로 추진해 왔지만 당분간은 사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 의원이 부시장직을 수락할 경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제이슨 킴 부시장과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자칫 한인 사회가 분열되는 등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타운 정부도 이 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분간 김 부시장 체제로 타운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 일부 펠팍시 의원 등은 이 시 의원을 신임 부시장직에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것은 김 부시장의 시장 출마 의지를 꺾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킴 부시장은 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주민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금강산 식당이 일부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소송을 당했는데요. 법원이 금강산 식당에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종업원은 최고 $46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 2012년 한인 종업원 김모 씨 등 8명과 타민족 종업원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지성 씨 등 5명에게 $267만 2,657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0만 2천여 달러에서 최고 46만 7천여 달러까지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마이클 돌링어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의 종업원들의 팁까지 가로채 연방과 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10에서 12시간 주 5에서 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크레딧 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 서비스 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또 식당 측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춘식 금강산 총괄 매니저는 소송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계획은 변호사 등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BYOB 라이센스 적용 시간 연장안이 보류됐습니다. BYOB 시간 연장은 BYOB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면서 여론 수렴에 실패했습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 의회는 지난달 원래 회의에서 BYOB 적용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오전 0시에서 일에서 목요일에는 오전 2시까지, 금에서 토요일에는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24일 열린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의회를 찾은 리커 라이센스 소지 업주와 주민 등은 대부분 시간 연장에 반대했습니다.
BYOB는 고객이 가져온 와인과 맥주 등을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자정 이후까지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도 BYOB 규정을 어기는 업체가 많은데 시간을 연장하면 치안 등의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BYOB 소지 업주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양측 업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환자들이 낯선 병원 환경 속에서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온 잉그루드 병원이 암 관련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증가하는 한인 환자들을 위해 효율적인 암 관리, 예방과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부 뉴저지의 한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한인 환자들을 위해 잉그루드 병원이 효율적인 암 관리와 예방, 치료법을 소개하는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제라드리 내과 전문의와 브라이언 킴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 김상현 대장 항문외과의 등이 참석해 뉴저지 한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라드 리 내과 전문의는 대부분의 암 치료가 향후 5년간의 생존 가능성을 68% 이상 보장하지만 그래도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암이 있다고 들으면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 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찍 문제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남자 여자들 그리고 위내시경 한 35세 40살도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대장 내시경은 한 50대 돼서 그거 검사하면 좋아요. 이 밖에도 잉그루드 병원 한인 의사들은 암의 발생 원인과 특정 음식과 암의 상관관계 등의 자료를 포함 세미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뉴저지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당초 다음 달이면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금이 늦어집니다. 검증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오는 7월쯤에야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항공요금 담합의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배상금 청구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초 예상했던 4월보다 다소 지연된 7월쯤에야 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 합의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친인척 보험카드로 무료로 싸게 받은 진료, 자랑이 아닙니다. 편법이죠. 재외 국민들의 이러한 편법이 만연하면서 한국 정부가 부정 사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400여 명을 적발해 부당 수급 가운데 103만 달러를 환수했습니다. 지킬 건 지키고 내야 되는 것은 아깝지만 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국민을 기대해 봅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